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김영롱 앵커께서는 요즘 시장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외국인이 일단은 좀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좋다. 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좀 잘 가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인 건 항상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를 살펴봤을 때 네. 굿버스가 좀 껴있는 게 이게 해지용이면 뭐 스마트하게 전략 짜실 텐데 혹시라도 상승 초입 구간에서 엇박자 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약간의 걱정도 살짝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시장에 개인 투자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걸 고민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수가 뭐 연말 연초처럼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확연하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수를 올려주는 분위기에서 많이 탈피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슈나 기업들의 소식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를 위해 저희 또 투자 뉴스 준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올랐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와 0.99% 하락했습니다. 미국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나스닥 상장 첫날 장중 몸값은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5조 원까지 올랐었고 주가는 31.3% 급등한 328.28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에서 송전선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TSMC는 정전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일시 정지됐지만 이후 전력을 복구했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 결정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후보지를 새롭게 검토하는 강수를 쓰면서까지 각 후보지 주정부에 최대한 혜택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네. 좀 크고 작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쏠려 있는 만큼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투자 뉴스 앞서서는 조금 해외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고요. 이제 국내 이슈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마치고 오늘 거래를 재개합니다. 최근 거래 중지 기간에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 자회사의 연내 상장 모멘텀과 이 웹툰 사업 호황 등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그나와 LG전자가 설립하는 합작법인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협력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애플과 LG 마그나가 애플카 초기 생산 물량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실적 차이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분기 흑자가 예상되는 반면에 저비용 항공사인 LCC는 적자를 면치 못하며 재무 상태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방금 나왔었던 카카오.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사실 그 내용적인 부분이야 잠시 후에 출근 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똑바로 얘기해 주셨네요. 제가 출발 전이라고 한 번 했다가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 출근 전에서 네.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고 제가 제목으로 성장주 투자의 전형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모멘텀 외에도 사실 언제부턴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매력적인 성장주다라고 개인들이 생각한다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매출만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리고 사업성만 좋다면 계속해서 가는 분위기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카카오의 매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매출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좀 상단에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때문에 액면 분할됐겠다, 사업성 좋겠다,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실적은 더 늘어나겠다라는 증권사들의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강세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의 흐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출근 전에서 전략 잘 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출근 전에서 또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시각들도 쫙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까지 여러분 이 채널 고정하시고요. 네, 이어지는 내용 보시죠. 사실 이 이슈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오는데 아직도 좀 설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눠졌었던 애플카 이슈가 얼마 전부터죠. 마그나와 LG 합작 법인 쪽으로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그나 CEO가 하는 얘기가요. 애플카 제작할 준비 돼 있어. 우리 증설 너네 위해 할게. 전기차 제조 역량 늘릴 거야. 관련 투자 증가시킬게.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어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매체에서는 애플의 전기차 생산, 초기 생산 물량 계약, 타결이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면서 어제 LG전자가 관련 기대감이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사실 LG만 놓고 본다면 언제든 전기차를 생산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LG가 전기차 관련한 밸류 체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구동 시스템, 그리고 차량용 조명, 여기에 마그나까지 더해지니 파워트레인이 생기니까 그냥 파워트레인에다가 LG 배터리 장착하면 전기차 절반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 방송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포스코에서 자동차 골조 하나 가지고 오면 얹으면 그냥 다 만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무슨 LG전자가 스마트폰 버리고 애플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막상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관련주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엮이고 있습니다. 마그나와 연결이 돼 있다 혹은 LG와 연결이 돼 있다 하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인테크, 대성파이텍, 삼기, 신성 델타테크도 눈에 띄고요. 나라 M&B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현대차 때도 겪어보지 않았었습니까? 설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카 생산설 우리 한 번 더 당하지 않도록 한번 잘 보면서 예의주시하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항공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화물 수요를 늘려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흑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죠. 그런데 다만 걱정인 건 저비용 항공사인데 좀 여기는 여전한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 상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 수요를 늘린다고 해도 그 LCC 영업의 특성상 늘려봤자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크게 못 가져갈 뿐더러 지금 걱정인 건 사실 대한항공과 저비용 항공사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화물 수요 늘어나고 그리고 화물 운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도 좋아지는 건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항공 화물 운임이 3개월 연속 좀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이런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는 대형사와 중소형 항공사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가면 갈수록 운임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실적을 계속 연속성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도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관련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자 뉴스도 참 알찼는데 전략도 알차게 세워주세요. 그렇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짜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방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과 앞으로 매일 목요일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2,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같이 방송을 하다가 새벽 방송에 그리고 그 2, 3년 사이에
인기가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모시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전략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앞에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설이 나오고 있지만 뭔가 현대차와 애플 간의 설과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게 마그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린 만들 준비 돼 있어라고 하고 이전부터 뭐 LG와 애플카의 이야기는 좀 간간히 나왔었으니까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선제적으로 정말 투자를 해야 될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는 아니니까 네. 뭐 현대랑 거래를 해야 되고 BMW랑도 해야 되고 애플이 만약에 차를 만든다고 하면 애플이랑도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사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이쪽 아까 뭐 브리핑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샤시만 얹으면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 애플이랑 거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카메라라든지 부품들을 LG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거고 지금 애플카는 완성차 업체에서 대부분 이제 우린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리고 있는 것들이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 뭐 LG, 그렇죠. 그다음에 폭스콘. 네. 폭스콘도 지금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니까 그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LG전자가 했으면 좋겠고, 그럼요. 당연히.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너무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 초에 이제 기아차의 주가를 보면 네. 기아차의 주가를 보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애플카 때문이거든요.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카 없이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점유율이 계속 높아질 텐데 그러면 전장 부품은 계속 많이 늘어날 거고 네.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건데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점차 이쪽 사업부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꼭 애플이라는 이름을 빼고도 투자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전에 매력이 있다 보니까 괜히 이런 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느니 이 자체적인 사업성과 경쟁력, 기술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도 LG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약간 쉬어가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네.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고 스마트폰을 버리고 나서는 이제 적자는 걱정을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가전 수요나 이런 것들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현상이 또 재탕될 수 있다라고 보면 정말 코로나가 잡히기 전까지는 좀 좋은 움직임 계속 좀 나타날 거고요. 코로나가 잡히고 나서도 이제 전장 부분 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번다라는 뭐 이게 나오면 안 좋은 것들은 다 이제 걷어냈고 좋은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다시 한번 좀 이런 고점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도 기대감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와 그리고 애플카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오랜만에 역시 항공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화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받쳐줬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랄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어떤 주가 레벨에 대한 부담이랄지 이런 측면들을 다 봤을 때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당장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도 백신 맞고 여행 가자. 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J&J 우리가 이제 맞아야 되는 백신들이 혈전 문제로 약간 맞습니다. 이제 차질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항공주가 올라온 이유는 백신을 맞으면 여행을 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근데 백신을 못 맞으면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선반영했던 것들 많이 이제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여행 안 가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수요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보복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어 보이고 그럼 그때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뭐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팔아서 네. 이제 흑자를 냈고 L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뭐 정치적인 걸로 따져보면 정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을 살려줬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한진카를 지원을 하면서 네. 그런데 그거를 LCC를 그냥 방관한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한항공 하나만 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랑 이제 합칠 거기 때문에 LCC도 아마 정부 지원 이렇게 받으면서 꾸역꾸역 뭐 이어나갈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본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많이 오른 상태고 많이 오르지 않은 대형 LCC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을 해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다. 예.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질문 드릴까 말까 고민은 했었는데 네. 좀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에 항상 이거는 뭐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있고 난 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비용항공사도 슬프지만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 노리고 혹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 투자 그러면 의견 좀 내주세요. 저비용항사 중에서도 이제 큰 쪽을 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작은 쪽이 살아남는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구조조정이 될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 해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너무 많아지긴 했기 때문에 몇몇 이제 뭐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생길 수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LCC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항공사를 좀 많이 빠질 때 좀 사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다만 되게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그렇죠. 것이다. 네. 네. 근데 오래 인내하면 또 결과도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느냐? 예. 그게 중요하죠. 아니 벌써 근데 차장님 LG전자 얘기할 때랑 항공주 얘기할 때랑 텐션 자체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아마 이 텐션만으로도 투자 의견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두 번째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형 스픽이 되겠네요. 예, 잘못되어 있어요. 예, 바꿔주세요. 제형 스픽일 텐데 오늘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신지 그 이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저께였죠. 현대 엔지니어링 IPO한다라는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그룹도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했고 정몽구 왕 회장님, 전 회장님, 그 정몽구 전 회장님께서 이제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장사도 잘 되고요. 네. 장사도 잘 되고 IPO를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정의선 회장의 종잣돈입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은 가지고 있는 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배구조가 나오는데요. 현대차그룹은 모비스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가지고 있고 네. 기아차가 모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깨야 되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가장 핵심은 여기 있는 현대차입니다. 네. 이 모든 것 중에 핵심은 현대차고 이 현대차를 가지기 위해서 모비스를 갖는 거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3년 전이죠.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합병해서 현대차를 지배하겠다라는 네. 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빠꾸를 맞았습니다. 반대가 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요건 안 된다. 여기에 핵심 부분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글로비스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23%, 그다음에 정몽구 그쪽 일가가 이제 29.9%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배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네. 그건 누구도 모르죠.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하지만 지금까지 삼성그룹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제대로 맞힌 쪽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기보다는 뭘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누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뭐가 핵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면 네.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자라는 뭐 저만의 생각이고요. 시나리오는 참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종착역을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종착역은 결국은 현대차입니다. 그렇죠. 현대차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배하느냐. 음. 그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뭐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려면 근거들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착지를 보자라는 이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정의선 회장이 11% 가지고 있고 지금 IPO하면 한 10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럼 네. 1조의 현금을 가지게 되는 거고 글로비스를 23%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내년 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효가 돼요. 네. 그러면 대주주가 밀어주게 하는 회사는 대주주가 지금까지는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29.9%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10%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럼 글로비스 지분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한 9.57%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쪽의 가치가 높아져야 그렇죠. 현금화해서 이걸 사든지 이걸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현대모비스는 지금 지분 가지고 있는 게 0.3%고요. 현대차는 2.6%입니다. 네. 이건 이제 순순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뭐 지금 행보로 봤을 때는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 0.3%, 2.6%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건 저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분 가치를 높여서 현대차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그런 정면 돌파를 예전에 뭐 삼성그룹도 그렇고 막 돌려서 하다가 네. 잘못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파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금 얘기하신 것도 종착역은 현대차네요. 그렇죠.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지금 바라야 될 것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뭐 IPO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현대 글로비스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현대차를 사는 게 맞다. 종착역은 그래. 근데 지금 현대차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현대차가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오닉 출시하니까 하자마자 뭐 2만 3천 대. 예. 그다음에 뭐 제네시스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 지금 생산을 못해서 공장을 더 지을 정도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굳이 뭐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남자라면 직진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착역이 딱 정해져 있고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대차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종착역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